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해주신 대로 전 스웨덴 갔다 온 이제 김하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조금은 특별한 나라 스웨덴이라는 제목으로 스웨덴 워킹홀리데이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웨덴은 어떤 나라일까? 우선 스웨덴은 영어로 스웨덴이라고 하고요. 스웨덴어로는 이제 스베리에라고 하는데요. 언어는 스웨덴어를 씁니다. 영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를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긴 하는데 모국어가 스웨덴어 보니까 아무래도 워킹홀리데이를 가실 때에도 스웨덴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일자리 구할 때에도 스웨덴어를 하시는 게 메리트가 되고요. 물론 영어만 하신다고 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스웨덴어를 할 줄 알면 일자리 구하기도 더 쉬워지고 영어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모로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톡홀름이 수도고요. 제일 큰 도시이기도 하고 북유럽에서 제일 큰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이제 서부에 위치한 예테보리이고 말메라는 도시가 남부에 있는데 거기에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래서 세 군데 다 가보긴 했는데 굉장히 크다고는 해도 굉장히 작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웨덴 일단 입헌 군주국으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왕은 칼 16세 구스타프이고 총리는 스테판 레벤이라는 사람인데요. 2014년에 취임해서 아직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죠. 전체 면적은 여기 써놓은 남한의 한 4배 조금 넘는 면적이고요. 총 인구는 이제 1000만 명이고요. 제곱킬로미터당 인구수가 22.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2017년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통화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스웨덴 크로나를 따로 씁니다. 스웨덴 크로나를 쓰고 근데 크로나를 쓴다고 해도 스웨덴은 캐시리스 소사이어티이기 때문에 현금을 거의 안 써요. 현금을 안 받는 가게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거의 카드 결제를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지폐를 구경할 일이 거의 없으실 텐데 아마 월세 낼 때 이 정도 지폐를 아마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18년 2월 5일 기준으로 지금은 137.83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조금 많이 올랐죠. 작년에 제가 갔을 때는 127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서 137원이고요. 뭐 2008년, 2009년 경제위기 이때는 거의 190원까지 갔었으니까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싼 편이긴 한데 네. 그래서 워홀 비자 신청 자격 아까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만 18세, 30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유효한 여권 소지자, 유효한 여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유효 기간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만료 기간이 최소 1년은 있어야겠죠. 워홀 보통 비자가 1년이 나오니까. 그 스웨덴 초기 정착 자금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홈페이지 여기 주한 스웨덴 대사관 지금 어제는 접속이 안 됐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가져온 자료인데 15,000크로나를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6만 8천원, 그래서 207만원 가량을 확보를 해두시고 통장에 이게 있다는 걸 증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하고 스웨덴 간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구매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 통용되는 의료보험을 소지할 것,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셔서 가면 되는데요. 여행자 보험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저는 제일 싼 걸로 해서 갔거든요. 그걸로 해도 아무런 문제 없고 일단 뭐 그렇죠. 여행자 보험 잘 보시고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걸 골라서 가입을 하셔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방 자녀가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워홀 비자 필요 서류 이제 여권 및 인적 사항과 여권 유효 기간이 명시된 여권의 첫 페이지 사본 그리고 타 국가 거주 허가가 있는 경우에 이에 사본이 필요하고요. 재정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이거는 은행 가서 영문으로 발급해달라고 하면 떼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자 신청 당일에 아침에 떼서 가시면 되고요. 스웨덴 대사관 같은 경우가 회원역 근처에 있는데 거기 바로 아래층에 은행이 하나 있어요. 우리은행인가 국민은행인가 있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이제 떼달라고 하시면은 바로 떼서 올라가셔서 제출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왕복 항공권이나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잔고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갔냐면은 저는 편도 항공권 가는 것만 끊고 오는 거는 그냥 재정 증명서에 이만큼 돈이 충분히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증명을 해서 갔거든요. 저는 재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1000만 원을 넣어놓고 갔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거 206만 원, 287만 원 이 정도인데 1000만 원은 거의 5배잖아요. 다섯 달 생활비를 확보를 해놓고
이게 증명을 해놓은 거라서 문제 없이 비자가 나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행자 보험이고요. 월 비자 신청 비용은 제가 이게 2018년 초기 기준으로 이제 14만 5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사관 가서 지불하시면 되는 거고요. 거주허가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네. 통상 2, 3개월이 걸리고, 이제 길면 5, 6개월까지 걸릴 수가 있어요. 이제 휴가철에 걸치면은, 한 7월부터 8월, 9월, 이때까지 휴가철인데, 이때 이제 겹치게 신청을 하시면은, 그쪽 이민청에서도 휴가를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류가 딜레이 되고 이래가지고 좀 늦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하순경에 신청해서 1월 11일에 받았거든요. 2달 만에 받았죠, 저는. 그래서 되게 빨리 받은 편이고, 이때는 비수기라서, 네, 빨리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허가 카드를 받아야 되는데요. 거주허가 카드가 없으면은 이제 스웨덴 내에서 내가 여기 거주할 수 있다는 증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주허가 카드라는 걸 받아야 돼요. 알베츠 오페어 스틸스톤드라는 건데, 스웨덴 예전에는 저 갈 때까지만 해도 이제 거주허가 카드를 한국에 받아서 출국이 가능했는데, 저 가기 직전에 바뀌어가지고 이제 스웨덴 입국 후에 이민청 미그라혼스베리켓 가서 신청 후에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확정된 주소지가 아니면 발급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호스텔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나 신청해도 되냐 이러면 안 줍니다. 그래서 확정된 주소지를 꼭 확보를 하신 다음에 가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민국에 신청을 하면은 영업일로 5일에서 7일 이내에 스웨덴 주소지로 카드가 발송이 됩니다. 이게 이 날짜 일주일이 넘어도 안 온다 이러면 이민청에 전화를 해보시거나 방문을 직접 하셔가지고 왜 나는 거주허가 카드가 안 오냐 이러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좀 되게 곤란해요. 3개월 넘어가면 원래 그러니까 스웨덴하고 우리나라는 3개월 동안 무이자 협정이 돼 있어가지고 3개월 동안 체류를 할 수 있는데 3개월이 넘어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1년 동안 있을 수 있는데 이 카드가 없으면은 어쨌든 내가 3개월 이상 거주해도 되는지 이렇게 증빙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카드가 꼭 필요합니다. 네, 이제 거주허가를 받았다. 이제 한국에서 퍼미션을 받은 거죠. 아직 카드를 못 받고 이제 거주허가 퍼미션을 받았다면 이제 거주지를 구하고 교통카드를 만들고 스웨덴에서 유효한 휴대전화 개통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이렇게가 뭐 순서대로 할 수가 있겠죠. 네, 일단 거주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거주지를 저는 위에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구했는데요. 아래에 있는 사이트도 이제 블록겟이라는 사이트, 이제 중고 매매 사이트예요. 중고거래 사이트라서 단순히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책상이나 뭐 이런 것도 같이 중고거래를 하는 사이트라서 뭐 그냥 보시면 뭐 재미는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이트는 휠앤보스타드라고 집을 빌리다 뭐라는 이런 거주지를 빌리다라는 뜻의 사이트고요. 유료 사이트고요. 월간 구독으로 39크로나부터 플러스 패키지를 구입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플러스 패키지를 구입하지 않으면 집주인들의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거를 구입해서 하면은 상대적으로 되게 안전한 사이트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in English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거주할 지역의 지도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거주할 지역을 입력하신 다음에 서핑을 이제 자기 조건에 맞는 대로 서핑을 하신 다음에 집주인들한테 이메일로 연락을 하게 되겠죠. 전화를 하긴 좀 그러니까. 이메일로 연락을 해서 나 이 집이 비어있으면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 갈 건데 나 이 집에 비어있으면 보고 싶다. 언제쯤 나 들어갈 거고 볼 수 있으면은 알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집주인이 그래 와서 봐라 이러면은 가서 보시면 되고 이미 나갔다 그러면 다른 데를 알아보면 됩니다. 네, 블록겟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고거래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좀 사기로 올려놓은 사람도 있고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블록겟에서 한번 집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 10년 전이니까 별 문제 없었는데 요새는 좀 사기에 치는 사람이 가끔 있나 봐요. 그래서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보스타드라는 걸 클릭하신 다음에 UTLS를 클릭하시고 퀵과 메들란드를 클릭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네, 주의사항인데요. 집을 보기 전에 계약서를 쓰기 전에 돈을 건네지 마십시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사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성금 먼저 건네고 집을 봐라 이러면은
아무래도 좀 이상하잖아요. 집도 안 받았는데 왜 돈을 건네라고 그러지? 약간 그렇죠. 그 집은 집값에 비해서 지나치게 싼 집은 좀 의심을 해보세요. 되게 곰팡이가 있거나 벌레가 나오거나 여러 가지로 안 좋을 수도 있고 집주인이 이상하거나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톡홀름의 경우에는 제가 스톡홀름에 거주를 했으니까 방 하나를 빌리고 방 하나랑 공동 부엌, 공동 욕실을 빌리는데 보통 시내가 6,000크로나부터 하고 교회라고 하면 보통 지하철 타고 뭐 30분 넘어가는 지역을 말하겠죠. 교회로 나오지 4,000크로나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교통카드를 만들러 가면 되는데요. 이제 공항에 도착하셨으면은 아를란드 익스프레스를 타고 내려오시거나 아니면은 펜델톡을 타고 내려오시게 될 텐데요. 보통 아를란드 익스프레스라고 이제 공항철도를 많이 타고 스톡홀름 시내를 내려오실 거예요. 그러면 중앙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디로든 에어비앤비를 구했든 뭐 숙소를 구했든 걸어가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면 어쨌든 간 교통카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기권을 스톡홀름 같은 경우는 액세스 카드가 있어요. 액세스 카드 이거를 구입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역에 이제 프레스비론이라는 편의점이 있어요. 여기 가시면은 구입하시고 충전도 가능합니다. 카드 대금 20크로나고요. 20크로나 지불하시고 거기서 이제 한 달치, 뭐 두 달치, 세 달치, 한 달치? 30일치, 90일치, 365일치 이렇게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썼던 PPT 그대로 가져온 거라서 좀 가격이 다른데 이게 지금 1월 9일부터 요금 인상이 됐어요. 스웨덴에서 SL에서 요금을 올려가지고 24시간에 125크로나고 72시간권, 그러니까 3일권은 250크로나, 7일권은 325크로나, 30일권, 이게 가장 많이 쓰게 되겠죠. 한 달치니까 정기권. 이게 860크로나고요. 90일치가 2,500, 365일치는 9,010크로나입니다. 휴대전화 자동 판매기에서 엔켈빌리에트라고 저 편도권을 파는데요. 저게 지금 44크로나가 됐고요. 학생 및 청소년의 경우에 30크로나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스웨덴에서 자동 판매기에서도 이제 학생권을 골라서 사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골라서 샀다가 나중에 정말 간혹 가다가 있는 그 검사에 걸리시면은 벌금을 엄청 물어요. 한 30배인가? 물거든요. 그래서 학생인 거 증명 못 하시면은 30배를 고스란히 다 내셔야 되니까 그런 일 없도록 성인권 다 끊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휴대전화 개통하기. 심카드를 구입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심카드를 무료로 나눠주는 통신사가 있어요. 컴빅이라고. 근데 이거를 받을 확률이 입국하자마자 꽤 낮은 편이에요. 왜냐면은 메드볼리아 플라스는 뭐 이런데 시내 좀 떨어진 데서 떨어지는 시내 중심부는 아니고 조금 시내에서 뭐 지하철 타고 한 10분, 15분 나간 거리에서 이게 막 무료로 뿌리곤 하거든요. 프로모션으로. 근데 이걸 받을 확률이 꽤 낮으니까 일단 심카드를 같이 액세스 카드를 사면서 구입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심카드는 액세스 카드와 마찬가지로 프레스비론이라는 데서 구입이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치 가격 이 95크로나, 뭐 145크로나, 195크로나, 245, 295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각각 인터넷 사용량에 달라서 저렇게 가격이 다르고요. 145가 2기가, 195가 4기가, 245가 8기가, 295가 20기가 이렇게 있는데 자기한테 맞는 걸 사서 쓰면 되고요. 그 앱이 있어가지고 앱으로도 충전이 가능은 해요. 근데 네, 가능은 한데 일단 저거를 편의점 가서 구입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네, 개통 방법은 구입한 심카드를 약정이 만료되어야겠죠. 약정이 만료된 이제 휴대전화에 심카드 끼우는데 끼우시고 인식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구입한 이제 금액을 충전하시면 됩니다. 한 달치 금액을 충전하시면 끝인데요. 이게 영수증 하단에 보면은 특수문자랑 숫자 조합으로 되어 있는 숫자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눌러주시고 이제 뭐 전화를 누르면은 충전이 되거든요. 충전되는데 5초에서 10초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영 모르겠으면 직원한테 물어보시면 잘 알려줍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구하기. 다들 이제 일자리 구하는 거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일자리를 찾아야겠죠. 인터넷에서 찾으면 되는데 알베트풀 메들링엔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직 실직센터고요. 사회보장 번호가 있으면은 오프라인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회보장 번호가 없으면은 오프라인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신 온라인에서 저 사이트를 보고 자기가 직접 그 고용주한테 연락을 해서 이력서를 보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쓱 이플라스 방겐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밑에 있는 야빌 요바솜 해서 어떤 직종이나 직업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거고
야빌 요바 이 하면 어느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스톡홀름 많이 가시겠죠? 그러면 스톡홀름에서 뭐 나는 뭐 뭐라고 해야 되지? 뭘로 일하고 싶을까? 카페 이런 데서 일하고 싶다 이러면은 카페 이런 키워드를 넣어서 찾으시면은 관련된 그 직업이 쭉 뜨거든요. 이제 그럼 거기서 이제 클릭을 해보시고 나는 이 직업이 괜찮은 것 같다 이러면은 네 거기 이제 연락을 하시면 되고 굳이 이 두 개가 아니라 그냥 그 키워드 입력하는 안에 잉글리시라고 치면은 영어로 된 잡이 나오고 코리안 뭐 이렇게 치면 한국어 관련된 잡도 나와요. 근데 코리안으로 치시면 아마 한 2-3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를 구했으면 통장을 만들 차례죠.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사회보장번호 패션 누메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없으면 외국인들의 경우 통장 만들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네,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 이제 사몰드니스 누메르라고 조정번호를 국세청에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소요기간은 8주가 걸립니다. 숫자 8개 만드는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8주 정도 걸리고요. 조정번호를 받으면 이제 계좌를 만들러 갈 수가 있는데 조정번호 없이도 만들어주는 데가 이제 SEB라는 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정번호 없이 계좌를 터줍니다. 그래서 거주허가증, 고용계약서, 여권이 있으면은 계좌를 만들어주니까 SEB에 일자리 구하셨으면 여기 가셔가지고 거주허가증, 계약서, 여권 이렇게 가져가셔가지고 나는 통장을 만들고 싶다. 나는 여기에 취직을 했다. 그러니까 통장을 만들어달라. 이러면 만들어줍니다. 금방 만들어주고요. 카드는 이제 마에스트로로 발급을 해줘요. 그래서 인터넷 물건 못 삽니다. 비자랑 마스터카드가 아니라서 인터넷 물건 못 사니까 이거는 좀. 근데 인출하거나 그냥 오프라에서 상점에서 물건 사는 건 아무런 문제 없어요. 네, 저는 발표를 여기까지 하고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에 지금 관심 있어서 오신 분은 소문 아니면 나 그냥 워킹홀리데이 궁금해서 왔다. 스웨덴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제 답변해 주실 거고요. 저는 뭐 일반적인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도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네. 스톡홀름 네. 보통 이제 그 식생활 네. 그때 그 식자재들이 좀 싼가요? 얼마 정도 하시죠? 장바구니 물가는 한국보다 채소는 확실히 싼 편이고요. 네. 고기가 약간 비슷하거나 비싼 편이고 냉동식품은 싼 편이고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한국보다 더 냉동식품 종류는 더 다양한 편이고 그리고 제 생각엔 장바구니 물가 한국이랑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이 요새 워낙 비싸가지고. 네. 그래서 외식만 안 하시면은 마트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 편인가요? 마트가 종류가 되게 일단 크게 이카라는 데가 있고 리들이라고 유럽권 내에서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식자재를 취급하는 그런 유럽 전역에 있는 체인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쿱이라는 데가 있고요. 또 뭐가 있더라? 일단 이카하고 쿱이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데인데요. 이게 종류가 꽤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샵부터 정말 뭐 코스트코급의 크기가 되는 뭐 그런 상점까지 이렇게 있고요. 물론 이게 작을수록 물건이 조금 비싼 편이고 커질수록 똑같은 쿱인데도 작으면 좀 비싸고 크면 좀 싸게 파는 그런 게 있고요. 역 근처에 다 있어요. 센트룸이라고 이제 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이 돼 있는데 센트룸이 없는 역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센트룸에 가시면 이제 마트가 꼭 하나씩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스웨덴을 선택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네. 그 잡을 구하는 데까지 걸린 기간 네. 궁금하고, 네. 바로 스웨덴으로 꼭 입국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마지막 질문부터 해드릴게요. 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면 보통 1년을 받잖아요. 그래서 바로 입국 안 하셔도 돼요. 바로 입국 안 하셔도 되는데 1년 받았으니까 기왕이면 1년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입국은 가능해요. 제가 알기로 일주일 전에 입국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찍 가셔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퍼스널 넘버 신청은 가능은 해요. 그래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주면 받는 거고 이런 거라서 좀 일찍 들어가셔가지고 퍼스널 넘버를 국세청에 신청 한번 해보시고 뭐 떨어지고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은 일단 다른 국가에 네. 입국은 가능해요? 그냥 네네, 무비자로 입금 가능해요. 왜냐면 쉥겐 국가도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무비자로 체류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쉥겐 국가 이제 3개월 무비자라서 다른 국가에 있다가 스웨덴 들어가도 문제는 없어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유럽권 국가 같은 경우에는 쉥겐 국가랑 비쉥겐 국가로 나뉘고 또 비쉥겐 국가나 아니면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되어 있지 않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뭔데? 너 왜 이 비자로 유럽에 왔어?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시기 전에 스웨덴 입국하시기 전에 갈 국가들을 검색을 해보시고요. 그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아니면은 이제 해당 국가의 그 이민성 통해서 문의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 국가에 가려고 하는데 나 지금 스웨덴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있다. 근데 혹시 입국이 가능한지 또 입국해서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웨덴을 입국하실 때는 꼭 항공편 이용해서 입국하셔서 내 워킹홀리데이 비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출입국 심사를 받으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드리는 거는 이제 다른 국가 이제 다니시다가 스웨덴 입국하실 경우에 뭔가 출입국 시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그냥 한국에서 스웨덴 바로 입국하시는 거로 권장을 드리고요. 또 스웨덴 워킹홀리데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라도 이제 유럽 국가 그 이후에 관광하시는 것보다는 워킹홀리데이 기간 내에 이제 관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네, 그리고 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출입국 사무소들 직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들어갈 때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들어갈 때 너 이 비자 있는데 잡이 없는데 이 비자 어떻게 구했냐. 왜냐면은 그 거주 허가증이라고 써 있는 거에 거주 허가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자리 거주 허가증이라고 써 있어요. 알베츠프시즌인데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너 이거 일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받았냐 이렇게 질문을 받아서 옥신각신 하다가 한 15분, 20분 정도 지체되고 들어가긴 했어요. 들어가긴 했는데 되게 못 믿었게 들여다보내줘가지고 저 되게 짜증이 났거든요. 아무튼 피곤해 죽겠 열 몇 시간 날라가도 피곤해 죽겠는데 이걸 들여다보내주지도 않고 막 서서 이렇게 묵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서 20분 동안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랬고요. 네, 스웨덴에 가게 된 이유는 제가 사실 10년 전에 딱 10년 됐네 거의 10년 전쯤에 이제 스톡홀름 대학교에 교환학생을 갔었어요. 그때 교환학생 1년 동안 가 있었는데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여행 못했다는 거죠. 제가 공부 학점을 좀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교환학생 가서 있다 보니까 너무 좋았으니까 이번에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한번 지내다 와보자.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일하는 거랑 학생이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사실 지위가 굉장히 달라요. 일하면서 세금 내는 거랑 학생으로 그냥 가서 노는 거랑 정말 달라요. 그래서 한번 일하기에도 좋은 나라인지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됐고요. 저 또 질문이 뭐였죠? 일 어떤 일? 네. 네. 직업을 구하는 데까지. 네네네네. 저 사실 워킹홀리데이 목적이 보통 워킹에 방점을 많이 두고 가시는 걸로 아는데 저는 홀리데이 방점을 두고 가서 좀 한국에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직장에다가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쉬자 이런 것도 있어서 일단은 쉬러 가서 6개월 정도는 놀았고요. 그래서 저는 코트라에서 일했습니다. 코트라 스톡홀름 지사에서 단기 용역으로 3개월 동안 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톡홀름에 있는 콜센터, 인터내셔널 콜센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한 달 동안 일하다가 나왔어요. 네, 인터내셔널 콜센터에서 이제 일하는 거는 한 2주 만에 구했나? 되게 이제 거기서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인터뷰하는 거라서 이제 한국어 꼭 필요했던 직업이라서 제가 이제 어플라이를 했던 2주 정도 있다가 취직이 돼서 한 달 동안 일하다가 왔거든요. 네. 또 아까 하나 더 여쭤보셨던 게 있던 것 같은데. 그게 다. 그래요? 아까 출입국 사무소 직원도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스웨덴은 워낙 워홀러들이 적은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일자리 구하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 호주처럼 다국가랑 이제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맺어 있는 국가랑은 달리 일자리 구하기가 조금은 어려우실 거예요. 네, 스웨덴어 못하시면 꽤 힘들 수 있습니다, 사실. 코트라 같은 경우는 제가 지인이 거기서 일한 적이 있어가지고 인맥 통해서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링크드인 보시면은 링크드인 요새 많이 쓰잖아요. 스웨덴도 링크드인으로 구직 활동 꽤 많이 하고 헤드헌터들이 좀 보기 때문에 링크드인 활용해서 컨택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 링크드인 통해서도 이게 나중에 한국 와서 컨택이 와가지고 저는 지금 한국에 있어가지고 못 갑니다라고 했는데
네, 링크드인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발표자님은 스웨덴어를 어느 정도 하셨나요? 아, 저는 대학교 때 전공을 영어 통번역이랑 스웨덴어를 했고요. 네. 스웨덴 생활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럼 혹시 네. 스웨덴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네. 이제 워홀 갈 준비를 만약에 이제 비자 받을 준비를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네. 추천해 주시거나 뭐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어떤 부분에서 정확히 정확히 뭔가 꼭 스웨덴어를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어느 네. 지역이나 어느 일을 구할 거면 안 해도 된다거나 이런 거? 카페에서 일하실 거면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자주 가던 카페에 동유럽 직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동유럽 분이신데 영어밖에 못하시고 스웨덴어를 전문하게 못하셨거든요. 근데 취직을 하신 거 보니까 카페 같은 데서는 이제 카페별로 다르긴 한데 카페별로 다르긴 한데 스웨덴어를 굳이 못하셔도 어느 정도 취직은 되는 것 같고요. 식당은 좀 달라요. 식당은 이제 고객들의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경우에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는 또 주문은 또 까다롭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고객들이 나는 베지터리언이라 이거 못 먹고 저거 못 먹고 알러지가 저거 있는데 이걸 말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웨덴어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하시는 게 확실히 일자리 구한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보육원 같은 데서도 일하시려면은 인터내셔널 보육원이 있대요. 이게 인터내셔널한 약간 보육원이나 아니면 인터내셔널한 스쿨 이런 데가 있어서 그런 데서 이제 한국어를 강의를 할 수가 있대. 이제 뭐지? 파트타임 잡 이런 거로 이제 한국어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건 정말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생활하시기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월세 정도만 겨우 내는 정도. 그래서 네. 스웨덴어를 하고 가시는 걸 저는 공부를 조금 하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잠시 후에 안전정보 얘기하면서 이제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그 나라 국가의 언어를 못하고 워킹홀리데이를 떠난다는 건 정말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스웨덴 워홀 다녀오신 분 귀하다고 하니까 영광이고요. 감사합니다. 말씀을 막 되게 세부적인 정말 저희가 찾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주신 것 같아서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거는 국가마다 네. 약간 그 국민들의 성향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막 이런 것처럼. 네. 그럼 스웨덴 사람들이 성격마다 다르겠지만. 네. 전반적인 성향이라든지 그리고 뭐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좀 수줍음이 있는 사람들이랑 친해지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진짜로 그런지. 네, 실제로 굉장히 샤이한 편이고요. 낯가림이 많고 퍼스널 스페이스, 개인 공간, 프라이빗한 거 굉장히 존중해주는 문화라서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기 좀 힘들어요, 사실. 근데 한번 이제 들어가면은 그래도 우리는 친한 사람, 우리는 친한 친구 이렇게 해서 친하게 지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요. 또 약간 스웨덴을 유럽의 일본이라고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타테마에라고 그렇게 약간 혼내 타테마 이런 식으로 약간 낯가림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약간 스웨덴 사람들 국민 성향은 되게 일단 느긋한 편이고요. 스웨덴의 얀테 법칙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자기를 너무 내세우지 말고 겸양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10가지 법칙이 있는데 거기에 그걸 보면은 스웨덴 사람들 대충 그런 국민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저쪽 질문. 노르웨이어랑 생활하면서 비슷한 부분이 있나요? 노르웨이랑 스웨덴어요? 네. 노르웨이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네, 거기 대학을 준비하고. 노르웨이어랑 스웨덴어랑 굉장히 유사하고요. 스웨덴 가서, 그러니까 노르웨이 가서 스웨덴어로 말해도 말이 통합니다. 그건. 네. 그리고 혹시 개발자나 보안 쪽으로 취업이 있나요? 네, 개발자나 보안 쪽은 IT 쪽은 TO가 많아요. TO가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그 개발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이쪽 하시면은 취업하시기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쵸. 그냥 인문계 전공해가지고 가시는 것보다야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런 게 취직하기 굉장히 좋고요.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아요. 실제로도. 네. 있는 것도 해요. 네네. 그 보통 스웨덴 그 스톡홀름만 기준으로 봤을 때 요즘 이제 이슈되는 게 인종차별이나 아, 네, 네. 그래서 분양 네네네. 그래서 그거랑 그다음에 평균 시급이라고 해야 되나? 아, 시급. 시급 그런 거에 대해서 파트타임은 좀 더 받을 수 있겠지만 네. 그거거든요. 제가 코트라에서 일했던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듣기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24,000에서 28,000 정도 크로나 환율로 24,000, 28,000 뭐 받으면 한 한국 돈으로 한 280 정도, 280, 300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정도? 그쪽에서 대학을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녀서도 일단은 4년제 대학을 다녔다는 걸 인정은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예 얘가 대학을 안 나온 거 아니구나 해서 인정은 해주는데, 물론 이제 그건 사무직에 취직했을 때 얘기고, 정말 몸 쓰는 일에 취직하면은 좀 더 시급이 낮겠죠, 아무래도. 24,000에서 22,000, 24,0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종차별 문제는 스웨덴이 인종차별 안 할 것 같은데 해요. 저도 당했고 되게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고, 솔직히. 그리고 스웨덴은 국가 차원에서 차별이 있어요. 국가 차원의 차별이 뭐냐면 EU권 내하고 EU권 밖의 사람들을 차별을 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눈에는 안 보이죠. 눈에는 안 보이는 제도적인 차별이니까. 근데 그것도 당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얘네는 EU권 사람들만 되게 챙기고 EU 바깥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좀 기분이 나빠요. 이를테면 SFI라는 게 있는데, SFI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스웨덴에서 정부에서 해주는 스웨덴 언어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사회부장 번호가 있으면. 근데 일단 워홀 다 가시는 분들 사회부장 번호 받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 랜덤으로 주는 복불복이라서 정말. 그래서 받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못 받으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일단 사회부장 번호를 못 받았다. 그럼 SFI를 못 듣고요. 근데 EU권 내 사람들은 SFI 번호, 그 사회부장 번호 없어도 SFI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미묘한 차별 굉장히 기분 나쁘죠. 네. 방금 말씀하신 거 어학권 등록 저도 글을 하나 봤었어요. 근데 그 스톡홀름에서 그러면 그 방금 말씀하신 네. 번호를 받는 게 네. 아무래도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외곽에서 받는 게 더 쉬운가요? 상대적으로 외곽에서 신청을 하면은 받을 확률이 높다고는 해요. 이를테면 린쉐핑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대학 도시인데, 린쉐핑에서 신청을 했더니 나는 받았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톡홀름 같은 경우는 이민자도 많고 워낙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퍼스널 넘버를 받기가 힘든데, 외곽으로 가면 조금 쉽다고는 해요. 그러면 그 받은 지역에서만 그 어학원을 다닐 수 있는 아니요, 상관없어요. SF는 그냥 지역 옮겨다니면서 받을 수도 있고, 코뮌 옮겨가면서도, 이사하면은 스카테베르케에 가서 나 이사했다라고 신청을, 이걸 내야 돼요. 주소지 변경 등록을 하고, 주소지 변경해서 스톡홀름으로 주소지를 변경해서 뭐 스톡홀름에서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저희 안전정보 하고 이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끝나고 질문 주세요.